이건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뭔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자기 입으로요?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뭐 좀 이상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블랙TV 성욱입니다. 자, 오늘 김종윤 기자와 함께 토트넘 이적 시장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꼬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에이스인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를 바이아웃으로 낚아챘다. 이게 이제 지난 7월 11일에 정말 영국 현지에서도 모두를 놀라게 한 정말 대단한 이적 뉴스였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빵 터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이아웃을 질렀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노팅엄 쪽에서 굉장히 극대노를 했습니다. 너네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사전에 우리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접촉한 거다. 이거 문제다. 해서 논란이 크게 돼서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원래 메디컬도 약속이 잡혔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취소가 됐고. 그런데 그때부터 한 뭐 일주일, 열흘 지날 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지난주 월요일에 노팅엄이 포르투갈로 전지훈련을 떠날 때만 해도 현재 기자들조차 이거 안 뒤집어진다. 토트넘 간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정해서 이제 보내드렸고. 그런데 어제 노팅엄이 깁스화이트하고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 팀이 구단주가 좀 전면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예, 좀 많이 카메라에 얼굴을 비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좀 튀는 구단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리더십을 좀 과하게 발휘하는 스타일이죠. 본인이 모든 걸 다 관여하려고 하고 네. 막. 예. 그래서 직접 등장하셔서 자, 내가 해냈다. 봐라, 나의 리더십.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재계약 발표에 직접 등장을 하셨고요.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깁스화이트는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토트넘이 올여름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적임자로 낙점했던 선수를 놓치게 된 거죠. 네. 사실 만약 메디슨이 풀핏으로 풀시즌을 소화한다고 하면 좀 겹치는 포지션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메디슨이 그런 몸 상태가 아닌데다가 어떻게 보면 좀 메디슨이 풀핏에 정말 폼이 좋을 때로 비교하면 모건 깁스화이트가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 상태로 보면은 좀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이 있는 영입이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감독 전술에 네. 메디슨이 잘 안 맞는다는 식의 분석도 조금씩 나오곤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 속에서 토트넘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쿠두스 형이 바로 직후에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와 우리가 이 두 선수를 동시에 데려온다고 랩이 미쳤나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미친 게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네. 돈을 아끼게 됐다. 뭐 흔한 말로 이제 템퍼링 요거를 이제 노팅엄에서 문제를 삼은 거고 결과적으로 그게 먹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전 접촉에 대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그 바이아웃, 깁스화이트 선수의 계약서에 있었던 바이아웃이 6천만이라는 게 뭐 대외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그쵸. 공개했던 건데 니네가 어떻게 알고 정확히 그 금액을 매치해서 오퍼를 했냐? 너네 이거 선수 측에서 흘러나간 거 들었지? 라고 이제 토트넘에 건 거죠. 그렇죠. 이게 계약서상에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가 된 바이아웃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바이아웃 내는 얼마고 하는 거는 그냥 추정치인 거고. 뭐 때로는 뭐 유출이 돼도 팀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바이아웃 금액이라는 게, 이 정도 돈을 주고 데려간다면은 뭐 우리도 보낼 수 있어. 라고 본다면, 이게 만약에 유출이 돼도 그만큼의 돈을 지불한다고 하면 뭐 이 정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노팅엄은 전혀, 그런 쪽으로 하질 않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에 맨시티가 1억 파운드인가? 뭐 제안하는 것도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이 모건 깁스화이트의 몸값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소송 가면 토트넘이 이긴다, 노팅엄이 이거 못 이긴다 이런 얘기들이 현지에서 많았었는데 다 틀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결국에는 지저분하게 소송까지 네. 갈 기미가 보이면 대부분의 팀이 물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축구계에서 근데 사전 접촉 다들 하는데 왜 문제시 하냐라고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계에서 원래 팀 간 협상이 먼저고 거기서 이제 팀이 오케이를 해줘야 선수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절차상으로 맞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죠. 많은 팀들이 그냥 하고 있거든요. 6초룰 같은 거네.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그 일일이 다 세면 6초 넘는 경우도 꽤 많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건데. 네, 뭐 사실 국내에서도 많아요. 네. 국내에서도 사전 접촉 금지인데 다들 하거든요. 뭐 그 문제치 삼지 않습니다. 많은 팀들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선수 보유한 팀, 원소속 팀이
빡쳐가지고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선수 가치보다 바이아웃 금액이 낮을 때 많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은데. 혹은 꼭 바이아웃이 네. 아니더라도 우리 선수를 왜 데려가 이러면서 음. 순수하게 빡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다이크가 사우스햄튼에서 리버풀로 갈 때 이때는 사우스햄튼에서 막 화나가지고 거니까 리버풀이 물러났다가 오케이 이러면서 반년 뒤에 더 비싸게 샀던 제값 이런, 주고. 이런 케이스고 마이크 롤리세가 첼시로 갈 뻔했는데 이때도 펠리스 쪽에서 왜 그러냐 이거 템퍼링이지 이래가지고 첼시가 불러놨다가 나중에 바이에른으로 갔죠.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갈 때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는 좀 구체적이에요. 바이아웃이 특정 날짜를 지나면 액수가 떨어지는데 바르셀로나가 이런 내부 정보를 다 알고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오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아틀레티코가 노발대발하니까 나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바르셀로나가 얼마 주고 이제 합의를 맺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대부분은 사가는 팀이 법정 분쟁 가고 막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발을 빼거나 아니면 좀 사과하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올리시 같은 경우도 결국 그렇게 첼시가 처리를 했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더 많은 금액을 네, 주고 나중에 갈 때 왜냐하면 네. 철회하자마자 비슷해요 깁스화이트랑 철회하자마자 펠리스가 재계약을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적료가 올랐죠. 이번 깁스화이트 사례가 이제 고 올리세 케이스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 노팅엄은 영원히 이 선수를 붙들어 둘 수는 뭐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재계약을 해버리면서 아마도 바이아웃 금액을 높이거나 엄청나게 높였겠죠. 빼거나 했겠죠. 네. 예. 그래서 2028년까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3년인데 근데 뭐 모건 깁스화이트하고도 얘기가 이미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제한 정도면 우리가 널 보내주겠다던가. 아무튼 이번에는 재계약을 해버렸고 토트넘행은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토트넘 유니폼 입은 사진 막 돌아다녔는데 그건 이제 다 쓸 수 없는 다 사진이 합성이다. 됐고요. 네. 근데 지금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큰 거는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더 지금 그 자리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프리시즌 아직 초반이긴 한데 투어를 떠나기 전에 잉글랜드 내에서 3부 팀이랑 친선 경기를 2게임 하려다가 프랑크 감독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3게임으로 늘렸죠. 근데 3게임 다 3부 팀을 상대했는데 시원한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1승 2무. 상당히 답답했기 때문에 이런 특히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그게 앞쪽에 10번 플레이메이커도 없고 뒤쪽에 6번 후방 플레이메이커도 없다.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원래 팀 내에는 말씀하셨던 메디슨, 셉세비, 쿨세스키 등등 있을 텐데 둘 다 지금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임시 방편으로 역삼각형 중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뭐 RP 디바인, 파페사르 이런 선수들이 공미에 가깝게 서 보고 있는데 시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10번 사긴 사야겠다. 이 감독 전술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토트넘이 새 감독이 오고 나서 선수 파악도 제대로 지금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시아 투어를 가야 되다 보니까 다급하게 1일 2경기 더블헤더를 지난 토요일 날 또 하기도 했었고 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경기력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 모건 깁스화이트 영입이 엎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마련을 하지 않겠냐. 어차피 그 깁스화이트한테 돈을 그렇게 쓸 마음을 먹었다면 그 돈을 뭐 또 다른 중량감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선수들한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주요 영입 후보 대안 5명 꼽았네요. 네, 5명 꼽았는데 다 공미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기파 영입이 무산된 뒤에 나온 거다 보니까 같은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펠리스의 에제, 이젠 진짜 오래 난다 링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라의 램지, 그리고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 독일에서 뛰고 있는 사비 시몬스, 또 다시 빌라의 로저스 이렇게 5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에제랑 로저스 같은 선수들이 과거에도 토트넘 적설이 있었다가 쏙 들어간 좀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풋볼 런던은 그게 깁스화이트가 올 것 같으니까 다른 공미 영입들이 다 싹 들어갔던 건데 이제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중에 뭐가 진짜든 하나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 거죠. 야, 근데 굉장히 다채롭네요. 스타일이 뭐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커리어도 그렇고 그런 선수인데 김정동 기자가 볼 때 가장 현실성이 그 높은 선수 누군가요? 높은 선수. 네. 일단 속어법으로 시몬스는 첼시 갈 것 같으니까 지우고. 네. 시몬스가 제일 여기서 좀 파괴력이 있긴 한데. 그렇죠. 사비 시몬스. 그다음에 로저스랑 램지 중에 누군가를 빌라가 판다면 그래도 주전 아닌 선수를 판다 치면 이제 램지니까 로저스도 빼고 나머지 셋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토트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빌라 입장에서 보면 완전
다이렉트 라이벌이잖아요. 지금 소유권도 그렇고. 네, 양쪽 다 이제 4강에 들기 위해서 그렇죠. 아득바득한 팀들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나머지 선수 에제, 램지, 엘리엇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셋 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에제 같은 경우가 네. 셋 중에는 뭐 제일 화려한 선수고 뭐 하이라이트 필름도 멋있죠. 네, 그런 선수인데 일단 펠리스랑 잔여 계약이 1년입니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스널 이적설이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경쟁이 이 상태라면 그다지 격렬하지 않다. 상당히 좀 확률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스날이든 어디 빅클럽이 갑자기 확 달려들면 토트넘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네 경쟁 안 합니다 이렇게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야, 근데 요즘에 돈 쓰는 거 보면 토트넘도 한번 질러볼 만한데. 뭐 이정료 협상은 펠리스랑 할 수 있죠. 네. 선수가 어딜 택하느냐의 문제에서 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의 둘 중에서는 조금 더 확률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빌라가 작년부터 그 재정적인 규정 PSR 준수를 위해서 계속 선수를 팔고 또 팔고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 멤버인 램지한테 충분한 이적료가 제시가 된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라이벌이라도 주전은 모르지만 준주전은 팔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비 엘리엇 리버풀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다가 지난 시즌 슬롯 오고 나서 리그 선발 출장을 35라운드에 처음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입지가 좁다. 동시에 리버풀이 지금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방출 한 명도 안 하고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수익도 많고 지난 몇 년 동안 안 써서 원기옥을 터트릴 수 있다 말은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팔긴 팔아서 이 재정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루이스 디아스 바이에른에서 8,500만 유로 엄청나게 돈 주고 데려갔다고 하던데. 뭐 미친 거죠. 호구 하나 잡았죠. 네. 하지만 그만큼 돈을 벌면 네. 이삭한테 더 쓴다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제 공격 자원이 더 영입될 경우에 네. 플로리안 비르츠가 엘리엇이랑 자리가 상당히 겹친다고 볼 수 있어서 팔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팀 저 팀 막 거론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미가 필요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테크니션인 엘리엇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선수죠. 우리 지금 거론된 선수들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흥부로운 규정에도 충족을 그렇죠. 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고 하비 엘리엇도 이번에 그 U21 유로에서도 뭐 MVP 되고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뭔가 결과적으로 토트넘 이번 시장에도 결국에는 또 뭔가 이게 빅클럽들이 원하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뭔가 조금 약간 좀 그런 선수들 거론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뭐 모기파 영입 때도 어쨌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손흥민 선수 입지에 대해서 현재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 정작 손흥민 선수는 본인 거취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계속 이 팀에 있는다고 봤을 때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 뭐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향이 좀 있겠죠. 예. 네. 모기파에서 위에서 말한 선수들로 바뀌면 네. 뭐 굳이 말하면 별로 안 좋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모기파는 그냥 10번. 그렇죠. 예. 중앙이니까. 노팅엄에서도 좌우에 윙어 딱 놓고 뛰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에제는 아예 왼쪽 중앙을 넘나드는 게 기본 동선인 선수입니다. 손흥민이랑 좀 겹치고요. 램지, 엘리엇 다 중앙, 좌우 다 뛰는 선수들이에요. 특히 램지는 왼쪽이 주 포지션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미로서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처럼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토트넘이 팔까 말까 고민을 한다? 팔아도 이 선수로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양날의 검 같은 느낌. 영입됐을 경우에 손흥민 선수의 입지에는 양날의 검이다.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 꼭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뭐 당장 이번 시즌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흥민의 대시자에 대한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영입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손흥민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건 오늘 주제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뭔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입으로요?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뭐 좀 이상하냐면 만약에 떠날 생각이 없다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없다고? 되게 어수선하잖아 지금 복잡하고. 근데 떠날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로 봐도. 근데 그게 여기에 싫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토트넘하고의 뭐 재계약 자체가 뭐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저희 뇌피셜입니다. 좀 잘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길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토트넘 쪽에서 전향적으로 뭔가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손흥민 선수도 뭔가 자기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FA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년 동안 계속 이런 이적서를 달고 뛰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선수도. 한국에 왔을 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 뭐 네. 딱히 잘나서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니고 기대감입니다. 저 들은 거 없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저기 조성진 씨 정도 돼야 연락됩니다. 아, 이번에 같이 뭐 올렸더라고요. B 네. 정도 돼야 연락됩니다. 네. 이제. 네. 자,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의 이적이 엎어진 얘기를 중심으로 토트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